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에도 얘기한 것처럼 무지개가 7가지 색이잖아요. 그렇듯이 건축도 7가지 색깔로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7가지가 아니라 70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은유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워낙 잘 아는 대가들 앞에 쭉 있잖아요. 뭐 미스 반데로에도 있고 꼬르부제도 있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도 있고 뭐 대가들도 많아요. 오늘날 뭐 램 코라스도 있고 대가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프랭크 게리도 있고 아이젠만도 있고 대가들이 쭉 있는데, 그 대가들은 다 자기 방식대로 건축을 해요. 누구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식대로 하는 것이 대가도 될 수 있고 나도 즐겁고 나도 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남 따라가는 길은 더 잘하기도 힘들고 즐겁지도 않고 등등 그래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대가들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유명한 뭐 루이 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건축을 해나가는 방법이나 그 사람이 건축하는 그 향기나 건축을 위해서 끌어다 오는 부분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꼬르부제는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일어나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글을 쓰고 이렇게 하루를 3등분 4등분을 나눠서 규칙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랬듯이 꼬르부제는 그림에 굉장히 탐닉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큐비즘에서 충분히 자양분을 얻었고 그림으로부터 모든 감성을 건축으로부터 들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우선 당장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건축 위에 뭔가 하나를 하셔야 돼요. 그게 습곡이 되더라도 또는 그림이 되더라도 시를 되더라도 그게 영화가 되더라도 뭔가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를 해야 돼요. 사진이 되든 또는 패션이 되든 아무 상관없이 뭔가를 하나를 거기서 건축 내부에서 건축만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건축을 할 수는 절대 없어요. 종이 접기를 해도 좋고 뭔가를 건축이 아닌 다른 영역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걸 하셔야 돼요. 그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읽고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중에서 소설을 읽고 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시를 읽고 시를 쓰고 싶은 사람은 시를 쓰고 그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조각 좋아하는 사람은 조각만 보고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굉장히 천착해야 될 나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그거를 사랑하고 즐겨야 돼요. 이제는 부모들이 해라고 하는 선생들이 해라고 하는 그동안 뭐 건축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엄청난 과제를 내려놓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내가 정말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데를 따라가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해 꼬르부제는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고 라이트는 처음부터 그림을 했다거나 철학을 했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이트는 처음부터 슬리반 밑에 도제로 들어가서 충실히 도면을 그리고는 나중에 잉카 문명이나 제3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장식이나 문양이나 여기에 충실히 가서 비행하고 스케치하고 모아오고 각자 그런 그 미스 반데라도 마찬가지고 미스 반데라는 굉장히 그 공업적인 생산과 철과 재료가 어떻게 되면 모듈이 되든 어떻게 하면 끝까지 디테일이 완벽하게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거에 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램 코라스도 그렇고 아도프로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건축가가 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크리틱으로 시작했어요. 크리틱으로 성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건축가가 돼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도프로스가 대표적인 경우죠. 아도프로스는 건축하기 전에 크리틱부터 시작해서 문화 비평을 시작해서 글을 쓰기 시작해서 입지를 굳히고 난 다음에 건축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건축은 그 사람이 해왔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건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밖에 없어요. 램도 마찬가지잖아요. 램도 정신착란적인 유효까지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영화니 미디어를 하고 난 다음에 건축을 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건축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뉴욕을 다른 시각으로 봐서 말도 안 되는 욕망의 중층들을 어떻게 하면 공간을 동시에 한 공간 있게 만들고 구조가 아니라 공간 전체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공간을 프레임을 짜느냐는 그 이전에 우리는 프레임 만들고 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거꾸로 가는 거죠. 그렇듯이 건축을 하는 방법들은 수많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개념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개념적으로 접근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프랑크 게리나 아이젠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프랑크 게리는 이제 예를 들면 개념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그 전에 미국의 보통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였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물고기나 뭐 만드는 거를 좋아하고 외양에 관심이 많고 움직이는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이렇게 흘러가서 포스트 모던으로 가서 모든 것들은 껍질밖에 남지 않은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서 일시성 뭔가 이거 막 잡았을 때 누구도 기계도 만들 수 없는 그 순간적인 형상에 관심이 가고 이렇게 해서 표면을 만들게 해서 결국은 성공을 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건축이 아니다, 저건 건축이다, 공간이 있어야 건축이다, 공간이 없어도 건축이다, 이런 거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건축은 너무나 다층적이기 때문에 건축은 조각일 수도 있고 건축은 표면일 수도 있고 건축은 엄격한 프로그램만을 볼 수도 있고 건축을 만드는 이 재료의 완결도일 수도 있고 건축은 표면일 수도 있고 건축은 공간과 공간의 흐름일 수도 있고 공간은 눈으로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건축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너무나 수많은 방식으로 마치 인간이 수많은 방식으로 존재하듯이 건축은 수많은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좋아하고 내만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언가를 찾아 나서야 되는데 결국 나는 누구인가 뭐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이 아니라 나는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가 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남과 구별되는 나를 찾기 위해서 나 자신에 대한 여행이 잠시 필요해요. 여러분 어릴 때 내가 가장 기억하는 따뜻한 공간이 뭔지를 이렇게 생각을 떠올려 보셔야 돼요. 내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내가 아주 어릴 때 가장 내가 행복했던 그 공간이 무언가를 이렇게 떠올려 봐요. 그걸 일종의 이제 공간의 원형이라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공간의 원형이 자기도 모르게 평생을 전체 자기 건축을 해나가는 건축의 그 키를 이루는 공간의 개념으로 잡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어릴 때 따뜻하게 생각했던 공간이 어떤 공간이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재밌는 건데요. 처음에 대학원 들어오면 스튜디오를 하거든요. 또는 대학교 졸업한 놈들, 너 졸업작품 뭐냐 들고 와봐라 그런다고요. 그거나 처음 스튜디오 한 거나 나중에 대학원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 게 굉장히 비슷해요. 그거 굉장히 독특해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에서 두드리 야 이게 임마 건축이냐 이게 꼴이 뭐냐라고 이제 욕을 들으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은 거는 두고 봐야 될 문제예요. 유치한 것도 어느 선 하나만 살짝 잘 들어가면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그 추함과 미는 지난번에 제가 수업에 말했지만 굉장히 경계가 애매모호해요. 아름답지도 않고 추하지도 않은 게 문제지 아름답거나 추한 거는 굉장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내게 아름답냐 추하냐를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점점 감성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또는 점점 더 그쪽으로 나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는 어느 순간에 뭐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옛날에는 미와 추의 개념으로 나갔다면 지금은 강도 또는 밀도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이 있으면 어떤 물건이 전체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어느 쪽도 함고 다니는데 어느 쪽도 어느 어떤 뭐 측면이나 어느 뭐 엣지 이런 데 뭔가 모아져 있어요. 이렇게 모든 힘들이 에너지나 이거 그걸 뭐 디자인 경제라고도 불러요. 예를 들면 박스 하나 만드는데 100원을 준다 이거예요. 그럼 100원을 가지고 골고루 재료를 사서 골고루 다 만드는 사람이 있고 100원 가지고 한 50원은 박스 대충 만들고 50원은 박스 표면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표면은 다름 안 놓고 내부에 그 만나는 엣지를 칼같이 만들기 위해서 50원을 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100원을 썼는데 박스를 만들 때 어디에 뭔가를 사랑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하느냐.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비슷하게 만드는 놈이 문제지 어느 한쪽으로 뭔가가 움직이는 힘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금방 말했듯이 강도 또는 밀도라서 강밀도라 불러요. 이건 아름다움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 거거든요. 에너지와 관심과. 그래서 그것들을 사람들은 쳐다보게 되죠. 그쪽을. 왜냐하면 그쪽으로 모아져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힘이든지 에너지든지 열정이든지 노력이든지 뭔가를 모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돌멩이가 수백 돌멩이가 있는데 하나하나가 사람이 올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기계로 다 만들었다면 충격을 안 받는다고.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열정들이 그게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내가 눈을 감았을 때 내가 나를 가장 따뜻하고 행복했던 공간에 무언가를 이렇게 자꾸 아마 스케치가 안 되면 글을 써보든지 상상을 하든지 이미지를 찾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나는 어떨 때 나는 이 공간을 굉장히 근사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면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점점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고 나는 하고 싶은 게 무언가를 찾아 나가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건축과 자기 뭔가를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몸에 있는 기억들과 축적들과 생각들과 감각들이 나중에는 펑퍼짐해져 나가요. 기억해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요. 교육의 효과와 뭐 이런 등등등등 효과 때문에. 그래서 이상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랬는데 정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엄마가 여자가 그런 옷을 입고 다니나 무슨 마음이야 그런 신발 신고 다니나 이런 얘기해도 신경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끝까지 내가 좋아하는 걸 해봐야 돼요. 헤어스타일이든 딸이든 무슨 애가 기집애같이 그러든 말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면 내가 어떤 걸 사랑하더라 내가 질감과 향기와 꽃내와 어떤 상황과 어떤 것들을 내가 어디 갔을 때 내가 참 기분이 좋더라 이런 것들을 면밀히 여러분들은 스크랩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귀를 열고 그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박스를 만들 때 나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박스는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야 여러분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건축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립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개인적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들이 얼마나 제3자에게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예요. 굉장히 만약에 미친 척을 해도 사람들이 소통되면 이건 대단한 건데 그렇게 안 하는 건데도 소통이 안 되면 이거는 어처구니 없도록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좋은 웅변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웅변은 무엇이냐면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긴 그대로 말하고 내 아는 그대로 말하고 꾀를 세면 우리가 장깨라고 부르잖아요. 꾀를 세면 사람 눈에 보이면 그게 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면 깨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많은 경험과 등등을 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눈에 그 꾀가 안 걸려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살면 가장 웅변적인데 실제로 그래요. 가장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상대방 마음을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거 남녀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 건축도 그래요. 건축도 정면 돌파해서 정직하게 만들어 나가면요 이상한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쿤멜 블라우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작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뭘 공사를 하다가 잘못했어. 이 붙어야 될 자리인데 안 붙었다거나 안 붙어야 될 자리인데 들러붙었어. 이 뭔가 잘못했어. 이걸 다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 띠내고 미신하고 사는 거죠. 다시 없었던 식으로 갈아내고 하는데 이 사람들 실수한 거를 하나의 기회로 보는 거예요. 이거 안 붙을 자리 붙었는데 이거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손보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던 내가 모자라는 것을 자꾸 막고 숨기고 콤플렉스로 받아들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 뭐, 내 못 났는데 어째라고. 내 이 그대로인데 뭐 어째라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겹게 없는 거를 막 들이대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건 알았고, 이 없는 거를 그냥 그대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나가면서 그것들을 우아하게, 내가 모자라고 없는 것을 우아하게만 제시하면 되는 거지, 이걸 뭐 굳이 아닌 척 하면서 제시할 필요는 없다, 이게. 근데 그게 이제 힌멜브라우 같은 사건의 건축이에요. 뭔가가 잘못되더라도 그걸 그대로 두지만 그대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이왕 이래 된 거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뭔가를 설정 한번 하면은 뭔가 되지 않겠는가. 이게 모든 삶의 상황, 사건, 일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건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뜨개질을 좋아하는 사람 뜨개질을 하고 패션 좋아하는 사람 패션이라고 하는 거는 패션을 자꾸 하다 보면 건물을 패션으로 볼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건축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처럼. 건물은 패션처럼 볼 수도 있어요. 공간에 이것들을 패션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 몸과 옷 사이의 공간을 어떤 부분들은 밀착시키고 어떤 부분은 많이 벌려내고 어떤 부분들은 노출시키고 어떤 부분들은 숨기고 하는 게 패션이라고요. 그럼 건물도 어떤 부분을 숨기고 어떤 부분을 약간 발칙하게 드러내놓고 그다음 어떤 부분을 약간 느슨하게 어떤 부분을 타이트하게 만들고 어떤 부분들은 패션처럼 약간 긴 놈을 짧게 만들고 짧은 놈을 길게 만들고 뭐 이게 패션에 대한 아이디어, 패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패션 하나만으로 건물을 디자인해도 굉장히 훌륭한 건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붓을 쓰는 사람은 붓을 쓰는 그런 거. 영화 보는 사람은 영화의 그 순서 장면들이 영화의 건축이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을 모든 장면의 조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장면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만화를 그리는데 그 장면을 건물에 다 만들어 놓고 그걸 강제로 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것대로 또 드러내고 살아남는 놈은 살아남는 대로 두고 그 다음에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지워버리지 말아야 해. 항상 흔적을 남겨서 흔적에서 뭔가 하늘로 날아가는 선이 있든지 구조물이 삐쩍 나오더라도 상관없어요. 그 어처구니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가 있고 예술이 있고 건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합리적인 선에서 다 없었던 걸로 지워내면 나의 흔적이 소멸하듯이 그런 작업들의 관계 하나하나에서 정말 내가 아끼고 있는 것들이 건축을 통해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고 표현될 수 있고 얘기될 수 있고 따듬어질 수 있는데 대개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노이즈로 생각해서 혹은 이게 뭔가 얼룩이라 생각해서 지워내려고. 여러분들 옛날에 이게 트레이싱지를 그렸는데 요즘은 안 그리잖아요. 트레이싱지를 그리면 그러면 이게 손때가 붙는다고요. 그러면 여학생들은 손때를 막 지우개 깨끗이 지워서 선만 남아있기로 하는데 그런 폼이 안 나요. 약간 손자국도 있고 선도 찍찍 지나가고 참 그게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근데 그걸 막 깨끗하게 선만 남기려고 그러는 버릇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면서 나는 마치 천사처럼 착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글리한 모습을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부분들은 전체를 이렇게 눈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구나. 아, 내 앞에 전개되는 이렇구나 하고 전체를 구조 잡고 또 작업하는 거죠. 어느 부분 이건 좀 더 세게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이제 작업에 들어가는 건데